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이번 주에도 반도체 소식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굵직굵직한 소식들이 나오고, 특별히 또 뭐 삼성 평택 캠퍼스에 대한 소식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포인트,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HBM이 슈퍼사이클 징조를 보이고 있다. 사실은 지금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HBM이 HBM3 12단, 그리고 제가 지금 글을 하나 쓰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AI GPU인 블랙웰 울트라가 지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HBM3 12단의 생애 주기가 조금 더 길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어서 HBM4는 아마 하반기 늦게 아니면 내년 초에 콜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HBM이 앞서가면 메모리 반도체가 같이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AI 아키텍처인 루빈이든 울트라 블랙웰이든 보면 HBM이 따라가면 DDR, LP, DDR, GDDR이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HBM이 슈퍼사이클에 들어가면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도 같이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슈퍼사이클,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번을 겪었습니다. 크게 2번, 3번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흐름이 단순히 HBM만 국한되지 않고 범용 DRAM, SSD까지 수요 확대를 이끌어내면서 메모리 반도체 전반의 슈퍼사이클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이라든가 SK 하이닉스가 조정을 거치겠지만 이게 52주 신고가를 지금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HBM은 불시이자 촉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메모리 반도체를 잘 만들고 HBM을 잘 만드는 삼성하고 SK 하이닉스한테 좋은 기회가 온 것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추적을 해봅니다. 일부 신문에서 보도를 여러 번 나왔습니다. HBM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중심에 있지만 동시에 이 흐름이 범용 메모리, DRAM, 낸드에도 확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HBM 사이클이 메모리 슈퍼사이클로 이렇게 이어지는, 서로 이렇게 되는 거죠. HBM은 DRAM을 기본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메모리 반도체죠. 그런데 HBM이 시스템 반도체화 돼 가는 거죠. 그래서 HBM의 슈퍼사이클 징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I 인프라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라든가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라든가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수요가 HBM을 기본으로 해서 이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HBM 시장은 23년에 40억 달러였는데 10년 후인 2033년에는 1,300억 달러, 그러니까 약 179조 3,610억 정도의 이 정도 시장이 커지고, 2028년에는 반도체 시장이 1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1,400조 정도의 시장이 커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HBM이 커지면서 범용 메모리 반도체도 같이 커질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30배 이상의 성장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전환점은 26년 상반기부터 HBM4가 주력 제품으로 자리를 잡을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양산이 가능한 기업은 사실상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뿐입니다. HBM4에서 마이크론이 조금 지금 열세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잘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전문가 얘기를 한번 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매수세가 SK는 팔고 삼성을 사들이는 그런 경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에 대한 이런 레버리지 수급이 되는 거죠. 반도체 업황 개선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DRAM과 낸드의 수급률이 26년부터 점차적으로 이제 개선될 것이고, 반도체 업황이 아직 사이클 초입에 진입한 것으로, 초입이라고 분석을, 그러니까 슈퍼사이클까지는 아직 안 가고 초입 단계까지는 갔다는 얘기죠. 하나증권 또 김노코 연구원은 메모리 업종은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26년도에도 타이트한 수급 균형,
뭐 타이트하다는 거죠. 이 수요 공급이. 그래서 뭐 서버 수요 증가가 본격화된다면 추가적인 가격 상승도 가능하다. 그래서 범용 DRAM 내에서도 높은 점유율과 해당 부분 실적 노출을 감안하면 삼성전자 수의 강도가 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HBM 주요 이제 고객사 향 공급 HBM4를 얘기를 하고 삼성은 HBM3E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그래픽을 만들어 봤습니다. HBM 슈퍼사이클,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렇게 이런 요인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요인들이 있어서 HBM이 지금 슈퍼사이클로 간다면 메모리도 같이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은 SK 하이닉스하고 경쟁 구도를 지금 하고 있죠. SK 하이닉스는 워낙에 지금 잘 나가니까 HBM3하고 HBM3E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엔비디아 AI GPU에 사실상 필수적인 반도체가 된 거죠. 거기에다 TSV라든가 초미세 적층이라든가 수율이라든가 신뢰성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SK 하이닉스에 앞서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HBM3E에서 뒤쳐져 있지만 HBM4에서 반격을 준비하고 있죠. 최근에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나 결론적으로 HBM의 콜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과연 누가 콜을 마지막에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이제 내년에 HBM 시장에 판도를 이제 뒤집을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D램이라든가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아우를 수 있는 수직 계열화 이게 참 엄청난 무기인데 이게 토탈 솔루션 제공이 가능한데 이게 언제적부터 이런 얘기냐고요. 빨리 좀 이렇게 기술을 좀 발전을 시켜서 이 수직 계열화가 완전히 성공이 된다 그러면 어느 누구보다도 확실한 무기를 장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엔비디아, AMD, 인텔, 클라우드 업체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삼성전자가 수직 계열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술적인 성숙도가 올라가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HBM 슈퍼사이클이 메모리 슈퍼사이클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HBM 수요가 D램이나 SSD로 이제 파급이 되죠. AI 서버가 이제 보급이 확산되면서 단순히 HBM만 쓰는 게 아니라 범용 D램 이런 것도 SSD도 함께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몇 년 전에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교체 수요가 된 거예요. 교체 시기가 된 겁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에 그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들도 그 수명이 5년이라더라고요. 5년 되면은 삼성전자도 반도체 장비를 이제 리트로핏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데이터 센터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AI GPU를 지금 다 바꿔야 될 시기가 있기 때문에 HBM과 범용 메모리는 슈퍼사이클로 가는 것은 거의 틀림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AI 사이클이 결국은 메모리 전반의 수요를 견인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평가는 AI 수혜는 HBM에 국한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HBM이 성장 엔진이라면 범용 메모리는 연쇄적인 수혜자로서 슈퍼사이클에 동참할 수 있다. 그래서 투자적인 시점에 본다면 현재 글로벌 증시에서 한국 반도체는 여전히 저평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즘 정부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걸 물러서면서 지금 날마다 신고가를 지금 경신하고 있는데 이 흐름이 상당히 연말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26년을 기점으로 해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HBM 2강 체제가 굳어진다면 범용 메모리도 함께 슈퍼사이클의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제가 한번 방송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HBM도 3강 체제가 아니라 2강 체제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AI 시대의 슈퍼사이클은 단순히 HBM 얘기뿐만 아니고 HBM을 기점으로 해서 D램이라든 낸드까지 이어지는 메모리 전반의 슈퍼사이클로 확장될 수가 있다. 그래서 HBM이 불씨가 되고 전체 메모리 산업은 불길이 될 수 있다는 연결 구조, 바로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연도별로 한번 했는데요. 이 앞에 것들은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에요. 사실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하면은 사실은 여기입니다. 2017년, 18년 이때 가장 최근에 대표적인 슈퍼사이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라든가 클라우드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스마트폰이 이게 고용량화가 되면서 서버용 DRAM, SSD 수요가 폭발했죠. 이때는 아직까지 HBM이 그렇게 쓰이던 시절 아니고 개발하던 단계였죠. DRAM 가격이 막 두세 배씩 막 상승하고 낸드 가격도 폭등하고 막 이럴 때였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영업이익이 27년에 35조, 2018년에 44조 원으로 정점이죠.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이때를 경신을 못하고 있어요. SK 하이닉스는 이때도 2018년에 사상 최고의 실적을 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걸 완전히 경신을 할 거예요. 그런데 삼성은 아직까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결 원인은 2019년에도 공급 과잉. 그렇게 항상 사이클이라는 것은 업이 있으면 다운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됐고, 코로나 시기에도 사실은 굉장한 슈퍼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IT 수요 급증, 노트북, 서버, 클라우드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DDR4, SSD, 모바일 DRAM. 그래서 20년 하반기부터 21년, 22년 이때가 뭐냐면 평택 캠퍼스의 삼성이 P2, P3, P4 막 이렇게 겹쳐서 막 그냥 건설 공사를 하던 때였어요. 그때가 바로 두 번째 슈퍼 사이클이었던 거예요. 그때 정말 여기 평택은 정말 난리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HBM만 본다면 짧은 이제 반등기가 있었는데 23년, 24년이었어요. 그래서 22년 글로벌 IT 이제 경기가 침체가 되고 메모리 가격이 폭락을 했지만 HBM 중심으로서 국지적인 호황을 누렸어요. 누가? SK 하이닉스가. 삼성은 여기에서 이 시장을 올라타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본격적인 HBM 슈퍼사이클 전조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가. 그래서 지금은 이때는 거의 다 작년까지는 엔비디아가 독점적으로 시장을 끌고 갔지만 지금은 시장이 조금 다변화될 것 같아요. 내년 되면 시장은 더 다변화가 되어서 엔비디아가 독점하는 시장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과거 슈퍼사이클은 PC, 모바일,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 사이클은 AI 중심, 인공지능 중심으로 해서 HBM이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그 여파가 그 불길이 범용 메모리로 확산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보다 지속 시간이 길고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단단한 슈퍼 사이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도 올라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28년, 33년 이렇게 그 기간 동안 보면은 항상 우상향하는 것은 아니고 약간의 업다운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그래프는 우상향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